안녕하세요. 타로텔러입니다. 벌써 2025년 5월인데요. 우리 그 리딩을 들어주신 분들 중에 연애를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 또 연애를 못하고 있는 우리 솔로 분들을 위한 연애운을 준비를 했습니다. 올해 내 연애는 언제 시작될지,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어떤 관계로 이어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타이밍에 대해 리딩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솔로를 위한 연애 솔로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타이밍에 대한 카드가 나올 때는요, 영상을 보신 시점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이 세 장의 카드로 우리 1번님의 현재 연애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카드를 봤을 때 펜타클 카드 두 개랑 그리고 완질 카드가 나왔는데요. 다 킹, 페이지 이런 식으로 좀 대표하는 그런 이미지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우리 1번님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연애를 못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지금 연애를 좀 안 하고 있다 쪽이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현재 연애보다 훨씬 더 중요한 목표들이 인생에 좀 있으신 것 같고요. 킹 오브 펜타클과 킹 오브 완즈가 같이 나왔다라는 거는 사실 지금 우리 1번님한테 좀 현실적으로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우선적으로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어서는 지금 뭐 자격증 공부를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고요. 혹은 이제 본인의 커리어나 일적인 부분에서 연애에 대해서 좀 에너지를 쓸 내가 여유가 없다. 지금 당장은 내가 먹고 살기도 급급하다. 내가 지금 이제 나의 경제적인 활동을 안정시키기에 좀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자해야 된다라는 시점에 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사실 뭐 연애보다는 내 자신, 그러니까 내 인생을 좀 완성시키는 프로젝트에 몰입 중인 시기라고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왜 연애 안 해? 이렇게 물으면은 겉으로는 그냥 뭐 귀찮아서, 혹은 뭐 주변에 남자 없고 여자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사실은 지금 마음속으로는 내가 지금 그럴 여유가 사실은 없다. 뭐 이제 주변에서는 이제 솔로이신 분들한테 사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소개팅을 받아라, 어디를 나가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제 우리 1번님 같은 경우에는 그럴 시간과 에너지가 없다. 지금 나 먹고 살기도 너무 바쁘다. 이런 식의 흐름들이 보여지는 카드가 떴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페이지 오브 펜타클 카드가 뜬 거 봐서는 우리 1번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상 뭐 이직을 한 지 얼마 안 됐거나 아니면 내 경제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내 사업이나 내 직장 내에서 내가 좀 입지를 지금 굳히는 게 좀 더 우선적이다. 내가 지금 이런 직장 생활이나 아니면은 내 사업을 번창시키는데 적응하기에 너무 바쁩니다라는 카드도 같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제 궁금해서 이 리딩을 들으신다면 이제 좀 한번 누구 만나볼까라는 어떤 작은 호기심을 가지고 이 영상을 클릭했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 것 같아요. 2025년이 아직 좀 남았잖아요. 우리 1번님한테 인연이 들어온다면 어떤 분이 들어올 거고, 그리고 시기가 대략적으로 좀 언제일까라고 한번 봤는데, 일단 봤을 때는요. 이 카드를 보면은 좀 여러 가지로 해석이 사실 가능해요. 이제 시기의 카드인데 빠르면 11주 안에, 그리고 아니면은 11월에 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올해 1월에서 2월 사이에도 우리 1번님이 좀 마음에 드시는 분이 나타났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두 가지로 봤을 땐 아직 지금 뭐 상대방이 아예 없는 솔로 분들이신 경우는요. 11주 뒤가 가장 좀 유력해 보이고요. 지금 조금이라도 신경 쓰는 분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그분은 올해 초에 좀 만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타이밍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 1번님이 만나게 될 그분에 대한 어떤 정보를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볼게요. 그럼 11주 이후에 나타날 우리 1번님의 어떤 연애 상대를 봤을 때 이분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다르다라고 느껴지는 사람이에요. 이 행맨의 카드가 굉장히 정적인 의미를 좀 나타내고요. 타워는 또 급격한 변화를 나타내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두 카드가 같이 떴을 때는 이분이 약간 반전 매력이 있는 분이거나 아니면 평범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으신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스테레오 타입으로 뭐 상남자 스타일, 뭐 귀여운 댕댕이 스타일 이런 식으로 막 있겠지만 이분은 약간 좀 매력이 비주류적인 매력이 있고 스타일 자체는 좀 심플하지만 뭐 타투가 있다든지 아니면 목소리가 좀 특이하게 굉장히 중저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딱 외모적으로나 아니면 피상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에 있어서 하고 한번 눈길이 갈 수 있는 어떤 독특한 매력이 있는 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 세계가 굉장히 뚜렷하고 생각이 굉장히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분은 좀 조용하고 말수가 별로 없으신 분 같거든요. 그래서 MBTI로 치면은 굉장히 I 성향이 강한데 I가 거의 한 90% 정도 나오는 굉장히 내성적인 분, 그런 분이실 것 같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남도 굉장히 관찰을 많이 하고 내가 한마디 하기 전에 생각도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이 독특한 또 조합으로 봤을 때 이분이 내성적이고 말은 많이 없지만 은근히 남 눈치는 별로 안 보시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타일이 또 독특한 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사실 어떤 직업적인 면들을 우리가 그냥 타로 카드 이미지로만 연상을 해봤을 때는요, 약간 프리랜서 쪽에 좀 가까우실 것 같고, 아니면 좀 창작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심리 상담, 철학, 예체능이나 좀 인문계 쪽으로 일을 하시는 분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좀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시는 분보다는요, 내가 하는 만큼 경제적 소득이 있고, 그게 어떤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은 좀 아니신 것 같고, 혼자 일을 하시면서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일을 하는 환경을 선호하는 분이실 수 있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사진작가 같은 것도 괜찮으신 것 같거든요. 이 두 분은 만남의 장소도 좀 특이하실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여행 중에 예상치 못하게 내가 어떤 곤란한 상황에서 이제 한국 사람을 해외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뭐 도움을 주거나 받는 상황에서 만난다든지, 아니면 갑작스럽게 잡힌 어떤 행사 속에서 원래는 A가 가야 되는 자리였는데 내가 그곳에 대리 참석을 하게 되면서 우연히 갔던 어떤 자리에서 급작스럽게 그 특이한 사람을 발견하고 저 사람 좀 누구지?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 이 페이지 오브 완즈 카드가 떴다는 거는 순간 뭔가 불쑥 말을 걸어오는 낯선 사람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 분이 내성적이지만 왠지 모르게 뭔가를 질문하기 위해서 우리 1번님한테 말을 걸면서 이 관계가 좀 시작될 그런 가능성이 보여지는 카드의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1번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분을 처음 봤을 때 내가 이런 스타일을 좀 좋아했었나? 이런 식으로 좀 의문이 들 수도 있겠어요. 근데 자꾸 이제 빠지게 됩니다. 연락을 막 자주 하는 것도 아닌데 잊을만 하면 연락이 오면서 이분과 어느 순간 새벽 뭐 2, 3시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전화를 하게 되면서 점점 서로에게 되게 당연히 서로의 일상이 되는 어떤 흐름들이 좀 보여지기는 해요. 그래서 이분을 만나면서 1번님이 나한테 이런 좀 독특한 취향이 있었나, 이런 식으로 뭔가 새로운 이성의 매력에 눈을 뜨게 되는 그런 것들도 좀 보여지네요. 그럼 우리 1번님이 이분과 연애를 하시게 되면 구체적으로 좀 어떤 모습일까를 좀 더 뽑아봤는데요. 카드의 흐름이 이제 뭐 순서대로 우리가 볼 수도 있고, 카드 3장을 한꺼번에 전반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좀 여러 가지 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은 초반에는요 굉장히 안정적이고 되게 잘 어울리는 커플 느낌이 좀 나시는 것 같아요. 뭐 연락 빈도나 아니면 바쁜 와중에도 뭐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불만이 없고 이 사람이랑 대화하면 좀 오래 만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안정감을 가지면서 시작을 하실 것 같고, 왜냐면은 두 분께서는 제가 봤을 때 썸을 금방 타고 사귀시거나 그러진 않으실 것 같고, 시간을 굉장히 많이 들여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본 이후에 서로 감정을 확인하고 시작하실 것 같기 때문에 애초에 초반에 뭔가 그렇게 싸울 일들은 많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중간에 한번 이분이 그 생각도 많고 좀 예체능 계열의 어떤 독특한 매력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중반에 한번 이탈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약간 회피형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갑자기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대방이 갑자기 잠수를 잠깐 탄다거나 서로에 대한 어떤 페이스가 좀 어긋나면서 감정선에 살짝의 틈이 있을 수 있겠어요. 뭔가 싫은 거는 아닌데 이제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 사람과 더 이상 뭔가 좀 할 말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중간에 약간의 권태가 올 수 있겠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분이 그렇게 끝나시는 관계는 아니실 것 같고요. 마지막에 컵 3번 카드가 뜨면서 이 카드는 다시 관계가 좀 어떻게 표현하면 명랑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이 계기를 바탕으로 해서 두 분이 좀 더
가까워지고 단순히 뭐 이런 사건이 있다라고 해서 두 분이 이제 권태가 왔으니까 우린 헤어지자 이렇게는 갈 사이는 아니신 것 같고 다시 친구처럼 좀 대화가 이어지면서 웃음이 다시 돌아오고 아 우리가 처음에 그래 이래서 끌렸었지 하는 것들이 더 뭔가 깊게 다가오면서 감정이 오히려 한층 더 깊어지고 제가 봤을 때는 두 분이 티키타카도 굉장히 잘 맞고 안정감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중간에 약간의 이 위기만 좀 건너시면은 두 분은 결혼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운이실 것 같거든요. 거기다가 왜냐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좀 독특한 매력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더 이상 이 사람 이상의 뭔가 도파민이 나올 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두 분이 만나시면서도 서로에 대해서 그런 감정을 좀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매력적인 인연을 만나는 운이 11주 뒤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1번님 어떤 연애 조언 러브 오라클 카드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러브 오라클 카드에서 뜬 거는 릴리즈가 나왔어요. 이건 사실 이제 뭐 문장 그대로 해석을 해보자면 과거의 짐을 놓아주세요. 사랑은 자유롭게 날아오를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뜻인데요. 지금 카드의 흐름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뭐 과거의 상처나 이런 짐을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 우리 1번님이 여태까지 지금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짐을 좀 놓아주시고 이제는 사랑하실 준비가 좀 되어 있다라고 하시면 이런 매력적인 분을 만나서 좀 더 좋은 연애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1번님의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으로부터 약 11주 후니까 저희가 한 2달 반 정도 되겠네요. 제가 바로 업로드를 한 시점이 지금 5월인데요. 5월로 보면은 이제 6, 7, 8, 8월 정도 여름쯤에 오겠네요. 늦여름 무렵에 찾아올 가능성이 높고요. 꼭 지금 이 제가 업로드 하시는 시점이 아니시더라도 뭐 겨울에 보신다고 하시면 보시는 시점으로부터 11주 후가 되겠죠. 그 이후에 그 인연은 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다가올 거고요. 이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중간에 살짝의 권태는 있겠지만 다시 웃음으로 돌아오면서 두 분과의 관계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리딩이 여러분의 연애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리딩에서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타로텔러입니다. 오늘 벌써 2025년 5월입니다, 여러분. 벌써 연애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아직까지 연애를 못하고 있는 우리 솔로 분들을 위한 연애운을 준비를 했습니다. 올해 내 연애는 언제 시작을 할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고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어떤 관계로 이어지게 될지 어떤 구체적인 타이밍에 대해서 리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솔로이신 분들을 위한 카드 리딩이고요. 업로드는 2025년 5월이지만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점으로부터 몇 주 뒤, 며칠 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제너럴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번님의 카드 리딩을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처음 3장의 카드로 우리 이번님의 현재 연애 에너지 혹은 뭐 아직까지 왜 연애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볼게요. 일단 우리 이번님들 카드를 봤을 때 좀 안 좋은 일이 상반기에 있으셨던지 아니면 그 전에 본인이 좋아하는 어떤 분이랑 잘 안 되신 것 같거든요. 그런 분이 있었다면 잘 안 되셨고 아니요 저는 뭐 관심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요 라고 하시면 어떤 거 한 가지에 공을 굉장히 많이 들이셨는데 그만큼 그거에 대한 결과가 안 나오신 것 같아요. 지금 소드 3번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음속에 이제 상처가 있고, 이전 관계에서 뭔가 실망을 크게 했거나 아니면은 상처를 받았거나 혹은 누군가를 짝사랑했지만 결국 멀어진 상황 혹은 뭔가 썸이긴 썸이었는데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거죠. 저 사람 근데 나 좋아했었나? 좋아는 한 건가? 이런 애매한 감정선에 오래 머물러서 지금 많이 지쳐있는 상태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펜타클 8번 카드가 이제 굉장히 고양이가 열심히 하나하나 펜타클을 지금 그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있는다기보다는 이제 만드는 건데 그 정도로 내가 오랜 시간 동안 굉장히 어떤 관계에 있어서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
1번님이 뭐 표현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표현을 했는데도 잘 안 되신 건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관계가 잘대로 안 돼서 우리 1번님이 많이 좀 실망을 하고 내가 좀 매력이 없나 저 사람한테 이런 생각들도 막 하시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시간들을 보내셨겠다라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완전 3번 카드가 뜨면서 제가 느끼기에는 카드상 좀 사랑을 되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 같아요. 뭔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이렇게 행복한 연애 상상도 많이 하시고 하면서 아직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양이가 지금 이 하트에 완지를 또 이렇게 꽂아놓고 저 멀리 또 다른 사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번님 같은 경우는요, 조금 안 좋은 상황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새로운 사랑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우리 고양이가 열심히 이제 누가 오고 있나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러면 우리 이런 2번님한테 또 설레는 감정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언제 올까라고 봤을 때는요. 12일 후 혹은 12주 이후인데요. It is going well now. 지금 되게 잘 지나가고 있대요. 지금 굉장히 흐름이 좋거든요. 근데 12일은 너무 빠르니까 제가 봤을 때는 12주 뒤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한 3달 뒤긴 한데 12일 뒤는 너무 빠른 것 같고 또 12주 뒤는 좀 약간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타이밍을 나타내는 카드에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3개월 뒤에 우리 2번님한테 다가올 그분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속속들이 리딩을 해볼게요. 그분은 어떤 분일까요? 뭐 이런 것들이 뜬 카드 중에 이 러버스 카드가 있거든요. 이 카드는 이제 어니온에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좋은 카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느낌이 되게 좋은데요. 다음에 다가오는 사람과는 좀 기대를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분은요, 첫인상은 굉장히 단정하고 약간 차가워 보일 수는 있겠다. 근데 그 차가움이 뭔가 다가설 수 없는 차가움 이런 거보다는요, 고급스럽다라고 표현하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사연 있어 보이는 좀 뭐랄까 이제 글루미한 느낌이 좀 있긴 있는데, 그리고 그분께서는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어떤 이미지 스타일링의 변화를 굉장히 변하게 주신 분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다이어트를 했다든지 뭔가 그전에 있었던 것들을 싹 정리하고 이미지를 변화시킨다든지 아니면 오래된 관계를 정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변화가 있고 어떤 끝을 보고 온 사람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퀸 오브 컵스 카드가 뜬 거 봐서는 성격이 굉장히 감성적이고 공감 능력도 좀 높은 사람 같아요. 그래서 MBTI로 치면 F인데 F가 엄청 높은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제 남자분이시면은 여자분들이 굉장히 좀 좋아할 만한 그런 분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애를 할 때 이분은 내가 어떤 얘기를 해도 좀 내 편인 사람인 것 같고요. 감정 변화에도 굉장히 섬세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내 기분에 대해서 굉장히 눈치 빠르게 내 마음을 알아봐 줄 수 있는 그런 다정한 사람, 그리고 약간 좀 헌신적인 분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뭐 여자친구 생기면 다 여자친구한테 맞춰주고 그런 분 있는데 이분이 약간 좀 그런 분이실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드디어 나온 이 러버스 카드, 저 사람 좀 괜찮다, 외모 뭐 내 스타일인데 약간 이런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외모도 괜찮은데 성격도 내 스타일이네 이런 식으로 이제 1번님이 이분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다라는 어떤 느낌이 딱 오는 카드가 들었고요. 이제 뭐 하나 크게 단점이 없어서 우리 1번님이 이분이랑 계속 얘기하고 관계가 가까워지시면 좀 만족도가 굉장히 클 것 같거든요. 추가적으로 이분의 직업적인 면도 한번 추측을 해봤을 때는요, 이분은 약간 좀 정리하시거나 끝나는 걸 도와주는 일, 삶의 전환기를 다루는 직업, 뭐 이사나 아니면은 변리사 아니면은 뭐 공인중개사 이런 분들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이런 쪽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의료 분야에 좀 정사하시는 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디자인을 하신다든지 노무사 혹은 이제 중재 관련된 직업들을 좀 하시는 분이실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세 장의 카드로 우리 2번 분이 이분이랑 만나게 되면 어떤 연애를 할까 한번 보려고 하거든요. 우리 2번님들 연애 관계에서 제가 카드를 굉장히 잘 뽑아서 지금 뿌듯한데요. 러버스 카드가 또 나왔습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감정선, 그리고 두 분과의 어떤 관계 흐름에서 러버스 카드가 떴다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단순히 마음이 맞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왜 선택했는지 매일매일 연애를 하면서 이제 느끼게 되시는 거예요. 뭐 어떤 날에는 이제 데이트를 나갔는데 이 사람이 오늘 되게 잘생겨 보이고 예뻐 보여요. 그러면 아,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잘생기고 예뻐서 좋아했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고, 어떤 날에는 내가 힘들어서 상대방에게 뭐 안 좋은 얘기 같은 거 이렇게 하게 되면 상대방이 굉장히 위로를 따뜻하게 해주고 내 편도 많이 들어주고 하면서 그때 또 힘을 얻으면서 아, 내가 또 이래서 이 사람 좋아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뭔가 딱히 뭐 구체적인 미래가 지금 보이진 않지만 이 사람과 보내는 그런 시간 안에서 정말 이 두 분이 서로 원하고 있다라는 걸 느껴지고 어떤 애매한 기류 없이 굉장히 빠르게 두 분이 마음을 확인하면서 바로 커플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주도적입니다, 연애에서. 그러니까 리드하는 스타일 있잖아요. 말보다는 행동이 좀 이제 빠르고, 데이트를 하더라도 본인이 데이트 코스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짜와서 내가 좀 리드할게 이런 식으로 하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분은 감정 표현도 굉장히 확실한 분이라서 우리 이번님이 이분이랑 연애하시면 정말 사랑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마구마구 받으시면서 정말 이전에 이게 뭔가 잘 안 됐던 지금 이런 상황이 무색하게 나 이렇게 행복한 연애를 해도 되나?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서 꿈꾸는 그런 사랑들 있잖아요. 그런 사랑이 지금 거의 다 다가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카드 흐름들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컵 10번 카드가 마지막에 뜨면서요. 이게 정서적 완성의 진짜 1등인 카드거든요. 이 연애 결국에는 서로를 정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두 분이 이제 정말 소울메이트가 되는 거예요. 함께 커피도 마시고 마트도 가고 퇴근 후에 통화도 하면서 그 사람이 그냥 너무 좋다 이렇게 느껴지고 결국은 이 사람과 구체적인 미래도 함께 가고 싶다라고, 그런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들어온다라고 해요. 우리 이번님 카드가 너무 잘 떠서 제 기분이 좋은데,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우리 이번님의 연애운을 좀 더 끌어주고 좀 조언해드릴 수 있는 어떤 사랑의 오라클 카드를 한번 뽑아봤거든요. 오라클 카드에서는요, 시크릿 가든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 나의 마음에 있는 어떤 비밀의 정원을 열으라는 얘기거든요. 이번님의 마음속에 어떤 숨겨져 있는 어떤 감정들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이제 아무리 친한 사람이 있어도 내가 말을 안 하는 비밀이 많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나한테는 비밀인데 막상 듣고 보면은 그게 그렇게 비밀은 아닐 수도 있는 그런, 뭔가 내가 이제 수줍고 부끄러워서 생각하는 내 마음속에 작은 어떤 부끄러움, 그리고 뭔가 내가 생각하는 단점 같은 거, 이런 거 말하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것들이 좀 마음속에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근데 이분을 만나게 되신다면 이런 부분까지도 이 사람은 이해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니까 정말 러버스 카드 그리고 이 마지막에 컵 10번 카드처럼 두 분이 정말 구체적인 미래를 그릴 수 있을 정도의 관계가 되시려면 내 마음속에 있는 약간의 이런 비밀들 있잖아요. 이런 비밀들을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오픈하고 있는 그대로의 이번님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조언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우리 이번님의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리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다음 리딩에서 또 다시 만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타로텔러입니다. 벌써 2025년 5월인데요. 벌써 연애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또 아직 연애를 못하고 있는 우리 솔로분들을 위한 오늘은 연애운을 준비를 했습니다. 올해 내 연애는 언제 시작될지,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어떤 관계로 이어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타이밍도 좀 구체적으로 리딩을 해보려고 해요. 오늘 리딩은 현재 솔로이신 분들을 위한 리딩이고요. 영상 올리는 시점은 2025년 5월이기 때문에 5월 이후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어떤 시기에 대해서는 영상을 보신 그 시점으로부터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5개월 뒤면은 영상을 보신 시점 5개월 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 3번님의 카드 리딩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우리 3번님이 지금 현재 솔로시잖아요. 현재까지 뭐 연애가 왜 되지 않았고, 그리고 현재 나의 연애 에너지 상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3번님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다 뭔가 시작의 카드와 또 끝의 카드, 시작과 끝의 카드들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3번님 같은 경우에 이전 연애에서 한번 이별을 지금 겪고 나서의 시기에 있으신 것 같아요. 단순히 끝은 아니고 어떤 이별을 하셨다라고 하시면 그 관계가 나에게 남긴 어떤 모든 감정과 그런 의미까지 나는 이제는 정리를 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신 것 같고요. 내 마음속에 아직 그 사람을 좀 이렇게 품고 있다라기보다는 그 관계를 통해서 내가 이걸 빨리 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최근 저는 뭐 이별이 없는데요라고 하시면 오랫동안 솔로이신 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다시 뭐 누군가를 봤을 때 좀 설레는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 몇 년 동안 난 주변에 누구를 봐도 저 사람 괜찮다까지는 생각이 들지만 뭔가 좋다, 설렌다, 저 사람이랑 연애하고 싶다 이런 감정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 큰일 난 거 아닌가요? 이런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좀 좋아하고 연애도 살짝 해보고 싶은데 또 혼자 있는 것도 편하고 가끔은 또 외롭고 이런 식으로 뭔가 감정에 대한 호기심, 연애에 대한 호기심은 있지만 뭔가 푹 빠질 수는 없는 그런 상태이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이스 오브 완즈 카드가 뜨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3번님 안에서는 그래도 난 연애하고 싶다라는 감정이 남아있다라는 카드가 떴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3번님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뭐 연애를 하셨든 이별을 하셨든 뭐 썸남이랑 잘 안 되셨든 어쨌든 지금 솔로이신 우리 3번님은 새로운 감정에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기에 어떤 직전의 흐름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카드로 그러면 저한테 새로운 인연이 들어온다면 언제일까요를 봤을 때 토요일이라는 카드가 떴어요. 즐거움을 한번 찾아보래요. 토요일에 3번님 같은 경우에 토요일날 평소에 어떻게 보내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쨌든 연애운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뭐 약속을 잡아도 토요일날 잡고 그리고 어디 뭐 마트를 가신다고 하시더라도 토요일날 가시면 뭔가 새로운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되는 어쨌든 토요일에 카드가 나왔습니다. 토요일 카드 뒤에 이제 또 7번의 숫자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7주 후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3번님한테 들어오는 그 이성의 어떤 특징들 한번 볼게요. 일단 첫인상 여사제 카드가 떴고 옆에 에이드 오브 펜타클스 카드가 떴고요. 그 옆에 나이트 오브 소드 카드 이렇게 떴는데 제가 타로 카드를 봤을 때 이분은 약간 외적인 부분은 좀 남자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키가 좀 크고 좀 약간 장근육이 있을 것 같은데 성격이 좀 애견남일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애견남과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애견남이 다를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애견남은 뭐였냐면 귀여운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여운 남자의 느낌보다는 차분한데 뭔가 이렇게 무채색의 느낌? 제가 여자니까 여자로 표현하자면 예를 들면 뭐 섹시한 스타일도 있고 청순한 스타일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애견남 약간 청순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좀 귀여운 이런 스타일보다는 좀 여성스럽다 그런 것처럼 이 남자분은 심플한 셔츠나 니트 그리고 무채색에 정리된 어떤 스타일 슬랙스에 로퍼 구두 이런 느낌으로 입으시는 것 같고 근데 얼굴 선이 막 이렇게 굵거나 그런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박보검님 같은 느낌인 거죠.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약간 요런 느낌이신 것 같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좀 자기 세계도 좀 뚜렷한 분이에요. 그리고 낯선 자리에서는 낯가림도 엄청 심하시고 그래서 평소에는 말수도 많이 없으실 것 같고 이분은 아마 우리 1번님이 조금 더 다가가야지 잘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신 것 같고요. 펜타클 8번 카드가 같이 뜬 거 봐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직업도 전문직에 좀 종사할 가능성이 클 것 같고요. 자기가 시간을 굉장히 많이 들여서 결과물을 내야 되는 어떤 직업군에 속하실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은 아까 이제 전문직을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이제 전문직에 종사하려면 어떤 지식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 탐구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전문직도 좀 보여지고요. 그런 이제 전문직이 아니다라고 하면
약간 기능 쪽에서도 장인분들 있잖아요. 한 가지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런 분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약간 세공 같은 거를 하시거나 하나의 작품을 만드시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약간 그런 일들을 좀 하시는 분들일 것 같습니다. 날카롭고 굉장히 정리정돈 잘 돼 있고 조용한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카드에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좀 이렇게 루틴이 있는 삶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6시에 일어나서 꼭 1시간 운동을 하고 아침에는 뭐 닭가슴살이나 뭐 바나나를 먹고 출근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데일리 루틴이 최소 한두 개 이상은 무조건 있으신 분 같고요. 그리고 굉장히 약속 시간, 뭐 예의 같은 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이실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지금 킹 오브 소드까지 같이 떴다는 건요. 자기 개발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본인의 이렇게 인생 그래프가 머릿속에 이미 있는 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본인이 맡은 역할을 굉장히 충실하게 수행해내고 신뢰감도 굉장히 많고 그런 분일 가능성이 좀 높겠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직업적인 군을 좀 더 보자면 공무원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공무원분 중에서도요 최소 7급 이상이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개발자나 데이터 분석가 혹은 아니면 강의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연구원에서 우리 석박사 따셔가지고 연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도서관 사서분도 있으실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뭔가 정돈된 워커홀릭형 직장인? 약간 이런 느낌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분을 만나게 되는 장소도 제가 봤을 때 조용한 곳에서 만나실 것 같아요. 뭔가 시끌벅적한 그런 곳에서 만날 것 같진 않고 소개팅이 가장 높으실 것 같고요. 소개팅 아니면 자기 개발 모임? 한 이 정도 그 정도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주변에 소개팅이 있으시다라고 하시면 꼭 나가서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 장의 카드로 이분과 연애를 하면 어떻게 한번 연애를 하게 될지를 봤는데 근데 이분과의 관계 흐름을 봤을 때는 저는 일단은 카드가 나온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에요. 이분은 사귀게 되더라도 생각이 너무 많고 말수가 너무 없다 보니까 이분이 무슨 생각하는지 우리 3번 분들이 좀 알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우리 3번님이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 사람이랑 내가 사귀게 된다면 우리의 대화의 방식들과 대화의 흐름들로 봤을 때 뭔가 사랑하는 연인처럼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보일 것 같고요. 이분 일단은 너무 바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자기 생활 루틴도 있고 직업적으로도 이제 한 가지 결과를 내는데 시간을 많이 들이는 직업을 하다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약이 너무 많아요. 연애를 하게 되면은 주말에만 만나는 연애를 한다든지 심지어 주말에만 만나기도 좀 어려울 때도 있어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바쁠 때는 뭐 2, 3주에 한 번밖에 못 만난다든지 아니면 연락도 그렇게 뭐 잘하시는 편은 아니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분명히 매력이 있고 굉장히 잘난 분이지만 우리 3번님이 이분과 연애를 한다면 뭔가 이렇게 알콩달콩한 느낌의 연애 모습이 그려지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런 과정 중에서 이제 3번님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처음에는 이 사람 매력이 있고 당연히 이성적인 호감이 있어서 만나기 시작했지만 우리가 정말 좀 잘 맞는 사람일까? 나는 이런 연애를 원했었던가? 라는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중간에 한번 온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좋아하고 있는 건가? 이런 식으로 자기의 마음을 좀 한번 의심하게 되고 두 분이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깊은 대화를 한번 나누는 시기가 올 것 같고요. 마지막에도 은둔자 카드가 뜨면서 끝까지 우리 3번님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온다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저 사람 입장에서 저게 사랑의 표현인데 난 이게 사랑의 표현이야 라고 말을 하지만 그게 대화를 아무리 해도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3번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저 사람의 사랑의 방식인가? 나는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뭔가 계속해서 고민이 되고 이 사람과 내가 만나 안 만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만나는 내내 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연애의 흐름들이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3번님께서 이분과 어떤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시고 결정을 해보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3번님한테 분명히 어떤 분의 새로운 인연이 다가오지만요. 이분과 관계를 맺을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는요. 우리 3번님이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카드의 흐름상 관계가 맺어진다 하더라도요. 쉽지가 않은 구조고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꺼내기까지 심리적인
벽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시작 전에 충분한 고민과 내면의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오라클 카드에서는요. 당신들의 세계를 충성심과 신뢰의 후광이 감싸고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라클 카드랑 연결지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요. 두 분은요, 관계가 좀 더 좋게 흘러가기 위해서는 서로가 마음을 많이 여셔야 될 것 같아요. 대화도 많이 하셔야 되고, 서로 어떤 사랑의 표현이나 아니면은 좀 더 나보다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좀 상대방 마음을 좀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리딩을 하면서 연애운 리딩을 많이 하긴 하는데 이제 사실 항상 좋은 리딩만 나오지는 않잖아요. 근데 나한테 연애를 할 만한 대상이 나타났다고 해서 다 이제 그분과 연애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이제 그런 사람이 왔을 때 결국에 선택은 나의 몫이다. 연애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런 마인드로 이성의 기회가 온다면 나를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번님이 이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번님의 오늘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리딩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희는 다음 리딩에서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타로텔러입니다. 벌써 2025년 5월인데요. 연애를 새롭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연애를 못하고 있는 우리 솔로 분들을 위한 연애운을 준비했습니다. 올해 내 연애는 구체적으로 언제 시작할지,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관계로 또 이어지게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리딩을 해보려고 해요. 오늘 리딩은요, 완전 이제 솔로이신 분들을 위한 카드 리딩이긴 한데요. 일단 구체적인 타이밍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영상도 이제 우연히 이제 마주쳐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시점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보신 시점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 4번님 카드 리딩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우선 처음 3장의 카드로 우리 4번님이 현재까지 연애를 못하는 이유, 그리고 지금 연애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4번님 정말 연애가 하고 싶으실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물어봤냐면 지금 이게 귀여운 고양이가 저 멀리 뭔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연애를 하고 싶으신 걸까라고 하셨을 때, 네, 정말 저는 연애를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연애를 기다리는 모습이 되실 것 같고, 아니면 막연히 내가 뭔가를 기다리고 있다, 다가오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라고도 보여져요. 어떻게 해석도 되냐면요,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좀 만나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좀 크신 것 같아요. 근데 옆에 있는 저스티스 카드나 템퍼런스 카드들을 보면은 이러는 이유가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칼 같은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연애를 하더라도 이 관계가 나한테 건강한가를 먼저 따져보는 성향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연애에 있어서 우리 4번님 같은 경우에 나는 책임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이렇게 하면은 어떤 이성을 이렇게 봤을 때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책임감에 대해서. 거기서 탈락이면은 이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감정보다 이 관계에서 내가 마이너스인가를 먼저 생각하시는 것 같고, 이 사람이 나를 더 좋아하고 이 사람이 나를 좀 더 맞춰야 된다. 그게 내가 더 편한 연애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본인의 삶의 원칙을 기준으로 해서 연애에 접목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완벽한 사람을 원하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면 내 기준에 맞는 어떤 틀이 남들보다는 조금 더 많다? 라는 것들이 보여지고, 그리고 생각도 되게 많으셔가지고 썸을 타시더라도 화를 이렇게 불같이 하시는 성격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기준에 좀 안 맞으면 감정이 있어도 이 사람은 만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경향도 좀 있으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거기다 우리 사부님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봤을 때는 표현도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애교도 많으신 분도 있고 막 리액션도 많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4번님은 약간 잔잔한 성격이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발랄하고 그런 성격은 아니신 것 같고, 혹은 이제 내가 너무 좀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면 내가 상대한테 빠져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좀 걱정도 좀 있으신 것 같고, 어쨌든 이런 걱정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4번님의 마음을 확 사로잡을 만한 그런 인물이 없기 때문에 생각도 더 많아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가 사실은 이제 사랑이라는 건 감정이기 때문에요.
내가 어떤 조건을 많이 세운다고 하더라도 어떤 감정에 있어서 강한 이끌림을 받게 되면 내가 생각한 기준들도 놓을 줄 아는 것도 사실 사랑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 사모님한테 그 정도의 감정선을 줄 만한 사람은 없다. 그 정도의 감정선을 줄 만한 이성은 아직 없었다라고 보이고, 그런 사람을 우리 사모님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 사모님한테 오는 그 인연은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프라이데이 나왔어요. 금요일. 그리고 그냥 놓아주래요. 우리 금요일날 놓아준다라는 건 뭘까요? 불금을 보내라는 걸까요? 일단은 금요일날 온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4번님 같은 경우에 어떤 이성을 만날 기회가 생긴다면 금요일 저녁을 한번 노려보시는 게 가장 베스트이실 것 같고요. 데이트 약속을 잡으시더라도 금요일 저녁에 불금을 보내시면서 상대방과 맛있는 것도 먹고 즐거운 어떤 시간을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카드가 떴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금요일에 데이트를 하게 되실 우리 상대방 분의 어떤 특징, 뭐 외모적인 부분들, 성격적인 부분들 한번 볼게요. 일단 이 세 장의 카드로 그 사람의 이미지나 전반적인 것들을 한번 이렇게 상상을 그려본다라고 하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이분도 4번님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시네요. 그리고 이분 되게 바른 생활 사나이, 그 정숙한 여자,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예를 들면은 말투도 항상 존댓말 쓰고, 우리가 이제 뭐 되게 성격이 사교적이고 이런 분들 보면은 당연히 이제 사교적인 분들 중에서도 뭐 말도 안 놓고 존댓말 쓰시는 분들도 당연히 많으시겠지만, 이제 제가 표현하고 싶었던 거는 조금씩 반존대를 하면서 굉장히 사교적인 분들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은 아니신 것 같고요. 굉장히 자세도 바르고 매너도 깔끔하고 정장 같은 거 좀 잘 어울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첫인상은 이렇게 호감이 간다, 이성적 끌림이 있다, 이런 느낌보다는 저 사람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정돈된 느낌, 너무 단정해서 눈길이 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이실 것 같고, 이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까 우리 4번님이랑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이분 자기의 기준을 위해서 이렇게 쉽게 타협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특히 연애에 있어서 내가 설정한 룰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분은 연애 경험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룰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내가 연애 경험이 많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이랬던 사람이랑 만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안 돼. 저번에 저걸로 싸웠으니까 저건 안 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예전에는 그냥 술 먹는 사람 그냥 좋아해서 마신다라고 생각했는데 술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니까 자주 싸우네. 술 먹는 여자는 안 돼. 술 먹는 남자는 안 돼. 이런 식으로 뭔가 룰이 한 개가 아니라 좀 여러 개가 있으신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자기 생각이 굉장히 확실하신 분이다.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되더라도 이 감정에 막 휩쓸려서 감정적인 선택을 하거나 그런 분은 아니실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감정적인 선택이라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러실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이제 사랑이라는 게 뭐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연애를 하게 되면 사람이 좀 유치해지기도 하고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2시간 거리인데 내가 저 사람을 데리러 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친구 사이에서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게 연인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그런 행동을 되게 자연스럽게 해주시는 그런 분은 아니실 것 같고, 대신 좀 의리가 있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여져요. 우리 4번님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책임감을 중시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보면은 이분과 잘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리고 그런 이유가요, 이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연애 경험이 좀 많으신 것 같다라고 했잖아요. 이 카드가 또 나오면서 또 한번 그런 생각이 더 강하게 드는데요. 이분은 그 전에 오히려 순수했던 분이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 명을 좀 만나면서 좀 상처를 많이 받으셨다. 이게 이 사람이 보시면은 이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앞으로 가지만 이 뒤에 이 많은 컵들이 있잖아요. 이 컵들이 자기가 여태까지 담았던 어떤 감정의 컵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뭐 어떤 사람 만나서 이렇게 사랑도 해봤는데 잘 안 돼서 떠나고, 이렇게 사랑해봤는데 잘 안 돼서 떠나고, 이런 식으로 뭔가 연애 경험이 쌓이면서
내가 용납할 수 없는 룰들이 많이 생겼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직업적으로 봤을 때는요, 원리 원칙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일을 하실 것 같아요. 이분은 선생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학교 교사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공무원일 가능성도 좀 크고, 아니면은 뭐 대기업에서 일하신다라고 하면 인사나 감사 쪽에서 일을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법 쪽도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분과 만약에 만나게 되는 장소를 이렇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요. 어떤 행정 처리를 하는 공간에서 만날 가능성이 크고, 특히 이분은 그냥 제가 봤을 때는 회사 내에서 만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회사 일, 업무적인 일. 이런 업무적인 일 혹은 뭐 내가 어떤 공공기관을 방문했을 때 만난다든지, 아니면 이분은 좀 경찰이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경찰이나 군인 같은 모습도 좀 보여지고요. 아니면 이제 소개팅 일 것 같아요. 이분이랑은 어떤 뭔가 사교적인 모임이나 그런 곳에서 만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타로 카드에 있는 제가 이제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아무튼 이제 이분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제가 리딩을 해드렸는데, 그러면 이분과 만약에 우리 4번님이 연애를 하게 되면 어떻게 관계가 흘러갈지에 대해서 한번 세 장의 카드로 보겠습니다. 근데 이분과의 관계도 제가 봤을 때는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엄격한 분들 두 분이 만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본인들이 이제 엄격하다 보니까 상대를 봤을 때 그런 바른 느낌들, 그런 걸로 이제 끌렸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두 분이 부딪힙니다. 예를 들면은 관점도 좀 다르고요. 가치관도 좀 달라요. 그리고 표현 방식도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표현이 다르다 보니까 약간의 오해도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서로가 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두 분 충분히 대화가 필요하다라는 걸 인지하고도 계세요. 그래서 대화가 많아지면서 그 말 속에서 말이 말을 낳는다고 하잖아요. 자꾸 설명을 하면서 말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말싸움처럼 30분이 되고 1시간이 되고, 사실은 이제 의도는 서로 내 생각에 대해서 상대방을 좀 설득시키고 내 생각을 좀 정직하게, 그리고 좀 정확하게 전달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겉으로 봤을 때는 그게 이제 말싸움처럼 길어지면서 서로 약간은 좀 지쳐하는 그런 모습들도 좀 보여지고요. 이게 되게 좀 피곤해진다 점점, 이렇게 또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퀸 카드가 떴는데, 이게 사실은 감정적인 카드에서는 굉장히 좋은 카드인데, 제가 이제 카드 흐름 봤을 때 이렇게 해서 이 감정의 골이 깊어진다라고 저는 해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쨌든 두 분 중에 한 분이 주도권을 가지게 될 수는 있어요. 왜냐면 두 분이 다 똑똑한 분들이기 때문에 알아요. 이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맞춰야 된다는 거를. 그러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이 결국에는 내가 가진 어떤 그런 기준의 잣대를 좀 내려놓고 맞추려고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상대방 분이실 것 같은 게, 왜냐면 상대방을 나타내는 카드에서 에이드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다는 건 이분이 이만큼 이렇게 감정의 컵을 많이 담았다는 분이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건 이분은 사실은 룰은 많은데 또 담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상대방이 또 우리 4번님을 맞추게 되면서 이 주도권을 4번님이 좀 가져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4번님도 이 사람 좀 처음엔 많이 싸웠지만 나를 맞춰주려고 하네, 이런 생각이 좀 드시면서 결국엔 관계 주도권이 우리 4번님한테 오겠다. 근데 그럼에 동시에 상대방이 좀 더 많이 배려하고 참게 되는 구조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후반부에 가게 되면은 완주 9번 카드가 뜨면서 계속해서 이제 자기를 좀 방어하는 모습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두 분이 생각보다 좀 오래 만나실 것 같아요. 연애를 하시게 된다면. 근데 상대방이 많이 지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쳐서 내가 이 관계를 계속 해야 되나? 지금 이 두 가지 카드로 이렇게 봤을 때 이 사람 이렇게 멀리서 지켜보고 있잖아요. 방어적인 자세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결국에는 이 8개의 컵을 뒀지만 두 분과의 관계에서 결국엔 지쳐서 이 9개의 컵도 놓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4번님과 이분이 정말 잘 이어나가려면 우리 4번님도 본인의 것을 어느 정도 포기하고 상대방을 좀 많이 맞춰주려는 노력도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시면 이분과 대화를 많이 하면서 이 8개의 컵에 대한 스토리를 좀 들으시던지, 이런 식으로 뭔가 서로가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고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마지막 사랑의 오라클 카드도 봤을 때는 지금 그림상 이렇게 행복한 가정
가정의 모습이 있잖아요. 실현 이후에도 다시 사랑에 대한 의지를 다짐할 것, 그게 사랑의 회복 탄력성을 증명한다라는 메시지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이제 계속 제가 카드의 흐름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그거를 회복하게 되면 이 두 분이 결혼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되게 반전의 카드가 나왔죠. 이 타로 카드가 참 신기한 게 앞에는 뭔가 안 좋은 카드 흐름처럼 보여지지만 뒤에는 또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고, 앞에는 굉장히 좋은 리딩이 나오다가 뒤에는 또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오늘 이 4번님의 리딩은 뭔가 안 좋은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 사랑의 조언 오라클 카드를 봤을 때는 두 분은 이 시기만 넘어가면 정말 결혼까지도 할 수 있는 관계가 되고 오히려 두 분과의 굉장한 신뢰가 쌓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조언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우리 4번님 같은 경우에요. 이분과 쉽게 시작은 되진 않을 것 같은데 한 번 이어진다면 정말 단단하게 두 분의 관계가 정말 끈적한 관계가 된다라고 하거든요. 처음엔 잘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서로를 좀 이해하고 같은 방향으로 좀 걷겠다라는 마음이 분명하다면 이 두 분의 관계는 시련을 넘어서서 정말 이 사랑의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는 어떤 대표적인 관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4번님의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리딩이 우리 4번님한테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리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리딩에서 꼭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